안녕하세요. 부동산 현장을 말하는 건긴중개사 또치 아줌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향동 오블럭 GL 메트로시티 향동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서 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블럭 수분양자들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준공일자가 연기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시행사에서는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그 연기 예정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한 바로 이하면 2, 3개월 정도 준공일자가 연기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만약에 준공이 떨어지면 입주 기간이 한 뭐 2달 만약에 준다고 그래도 5월, 6월까지 등기를 쳐야 되는데요. 2달, 그러니까 6월 달에 준공이 떨어지면 거의 뭐 7, 8월에 등기를 치면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7월까지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연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7월에 준공이 떨어지면 시행사에서 입주 기간을 한 2달 정도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 9월 달까지도 입주 기간이 된다면 굉장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행사에서 입주 기간을 한 달 줄지 45일을 줄지 2달 줄지는 아직까지 결정 난 바가 없는데요. 만약에 7월에 준공이 떨어진다고 해도 한 8월 정도 여름 정도의 입주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준공이 떨어졌을 때 등기를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는 소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벌써 한 3, 4개월 정도의 이 고금리에서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는 기쁘고요. 이왕에 뭐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 또 다시 한번 오블럭 향동 지구에서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하는 오블럭에 대해서 아직도 분위기라든가 뭐 임대 문의라든가 거래가 되고 있나요 라든가 과연 임대는 어디서 와서 맞춰질까요 라고 하는 염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고양시의 뭐 시정 방향이라든가 주변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GTX A 노선, 그 다음에 향동역, 향동지구역 그런 일정들을 제가 간략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오블럭 분위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위기는 저점인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마이너스 P가 많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무피이고 마이너스 P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블럭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 물건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P가 되어 있는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래를 저희 부동산 향동 강남부동산에서는 꽤 거래를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봤을 때 제가 손님들하고 통화를 하거나 물건 갖고 계신 분들이나 내놓은 분들한테 제가 물건이 소진된 날을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극소수가 조금씩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좀 이런 분위기가 갈지는 조금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문의가 있나요? 라고 또 문의를 하시는데요. 임대 문의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임대 문의가 있는데요. 오블럭은 임대 문의가 상가가 그러니까 뭐 뷔페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편의점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문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약에 이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식산업센터도 문의는 있습니다. 임대 문의가 있기는 한데 임대 문의 하러 오셨다가 뭐 계약을 직접 전매 물건이 있어서 조금 마이너스 P가 나 있는 걸 거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문의까지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오블럭 그 공사가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외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임대 문의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사 진척 사항이 얼마나 됐길래 아직 그렇게 연기가 되는지 또한 궁금하시잖아요. 오블럭이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10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에 잠깐 사진 몇 장을 제가 이제 실어 드릴 텐데요.
왜 이렇게 그 하나건설에서 PC공법으로 공법은 이렇게 빠르게 돼서 이상 없이 이렇게 준공 일자를 마치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그 시공하는 그 자재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특히 시멘트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공사에서는 이렇게 그 준공 일자가 연기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수분양자들께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시 이 주변 환경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서 고양 특례시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례시가 됐는데요. 고양시에서는 특히 고양 하면은 일산 신도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일기 신도시, 일산 신도시. 일산 신도시는 베드타운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그다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상승되지 않은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고양시의 기업 유치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킨텍스역 주변으로 해서 킨텍스 전시관 3전시관과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CJ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이버시티, 그 다음에 한류밸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지 면적 한 100만 평 정도로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인접해 있는 장항지구가 또 공사 중에 있는데요. 장항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아파트는 주변에 있는 이 기업들의 배후 주거지로서 준비하는 차원에서 같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이런 기업들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인구가 많아서 특례시가 됐고 고양시에서는 기업 유치를 아주 잘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K문화라든가 한류문화 이쪽으로 산업을 육성시켜서 경제자유구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또 고양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건축 허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제 제가 창릉 신도시가 바로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창릉 신도시가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나가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서 입주해서 일하는 그런 작은 업체들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이전할 때는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공장을 매입해서 공장 허가를 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는 굉장히 공장 허가를 좀 이렇게 어렵게 허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런 분들이 5블럭이나 6블럭이나 9블럭에 이제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는 이렇게 성석동 있지 않습니까? 성석동에는 일반 조그만 업체들의 공장들이 있으나 이렇게 난립해서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안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변에 창릉 신도시가 지금 토지 보상이 30% 정도 나가 있는데요. 창릉 신도시 하면 GTX A 노선 또 궁금하시죠? 창릉역은 지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GTX A 노선이 2024년 내년 6월에 개통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창릉역이 늦게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공사 중인데요. 1단계는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무정차 이렇게 하는 그 시설물을 1단계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달아서 이제 2단계는 대합실이라든가 역사를 이제 만드는 그런 공사로 나눠서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창릉역 때문에 GTX A 노선이 그 개통이 늦어지거나 그러지는 않는 걸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동지구에는 경의선 향동역과 고양선 향동지구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파주 임진강역에서 양평 지평역까지 이어지는 한 84km 되는
그러니까 서울 지역 동서남북으로 있는 유일한 노선인데요. 이 노선에 향동역, 그러니까 향동지구의 그 대중교통의 편리를 위해서 이제 진행해 왔던 건데요. 이게 고양시 의회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그 국토부에서 역사 설계, 그 다음에 용역을 발주된 상태인데 그것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지금 착공을 하고 25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목표로 지금 일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의선 향동역은 25년 하반기에 개통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동지구역 고양선 6호선 세전역에서 이어지는 고양선은 향동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는데요. 향동지구역은 중심상업에서 역사가 이제 생길 거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러면 향동지구역에서 5블럭 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한 700m입니다. 700m니까 한 7분에서 여자 걸음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향동지구역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느냐? 용역을 준 상태예요. 기본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향동지구역도 창릉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진행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가 통과가 됐고요. 이 예타 통과는 거의 한 5개월 만에 통과된 걸로 굉장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6호선 세전역에서 한 14km를 잇는 거 2028년에서 29년 개통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통 호재는 분명히 있어요. GTX A 노선, 그 다음에 향동역, 향동지구역인데요. 5블럭에서 GTX A 노선 창릉역까지는 한 2.2km예요. 2.2km고요. 5블럭에서 그러니까는 궁산터널을 지나서 성산대교까지는 한 3.3km입니다. 한 4.3km 정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향동 5블럭이 입주 시점에 되면 이제 분명히 이렇게 그 대중교통을 걱정들 하시는데, 저는 이게 향동 5블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직원들의 그 교통 문제보다는 먼저 이 건물이 제조 전문타워이기 때문에 차량, 그러니까 물류창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차량 접근성을 먼저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입주 업체들에서는 그걸 가장 먼저 봐요. 차량의 진입료라든가 차량의 접근성을 가장 먼저 보시기 때문에 오블럭은 굉장히 큰 대류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분양 중에 있는 1블럭 같은 경우에는 1500, 1600에 분양을 하는데요. 향동역하고는 가까워요. 경의선의 향동역은 가까워서 직원들을 나중에 출퇴근을 좀 용이할 수가 있죠.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나 제조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 자체가 좀 협소해서 들어가는 길이 좀 복잡해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썩 내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고요. 일단 오블럭은 좀 어려운 상황이긴 맞아요. 어려운 상황이 맞고 고금리라든가 입주가 빠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오블럭처럼 제조에 전문 특화된 건물은 찾기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내 유일한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입주가 이렇게 빨리만 맞춰진다면 굉장히 그 임대인으로서는 굉장히 편한 건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자주 이렇게 바뀌면 결국 공실의 염려는 더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군가가 입주하시면 그런 걱정 좀 덜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많이들 염려하시는 분이 공실 염려예요. 도대체 오블럭이 준공이 떨어지면 임대까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라고 저희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그거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얼마에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이제
상담해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게 상암 관련한 방송 관련한 업체들이 문의가 많이 있다는 거. 그런 분들은 일단 층고를 보기 때문에 층고 높은 6블럭, 그 다음에 접근이 좋은 6블럭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고층을 선호하십니다. 고층 좀 뷰가 나오는 걸 선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 쪽, 물류나 기계 좀 무거운 그런 업체들은 지하층, 아래층을 선호하시는데요. 5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이긴 하나 지하 3층이 1층 앞면에서 1층 상가이고 뒷부분만 한 15칸만 제조예요. 그 다음에 2층에는 제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3층이 층고가 7.2m가 되는데요. 2층은 제조가 없고요. 2층 지원시설이 앞쪽에 조금 있고요. 지하 1층에 이제 제조가 있는데요. 지하 1층이 이제 그 차량 진입료가 양쪽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3층도 차량 진입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메인이 1층이 아니라 여기는 지하 3층이 그야말로 지하 3층과 지하 1층이 그야말로 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를 찾는 분들은 그다지 그 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희소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그만큼 비쌌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하층 같은 경우는 실입주가 또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희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 강남부동산, 향동 강남부동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요. 지하층으로 해서 한 300평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회층을 갖고 계신 업체께서 이제 업체인데요. 영종도에 물류센터를 하시려고 이렇게 알아보다가 거기는 접근성이 너무 좀 어렵다는 걸로 향동 5블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300평이 됐던 500평이 됐던 큼직하게 이렇게 맞춰 간다면 이제 임대뿐만이 아니라 뭐 전매든 매매든 이렇게 맞춰 가다 보면 이제 빠르게 맞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창릉 신도시가 이제 토지 보상이 지금 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서서히 임대뿐만 아니라 이전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좀 와주신다면 생각보다는 임대가 좀 빠르게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최소한 6개월은 견뎌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이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5블럭의 그 기쁜 소식, 입주 기간이 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준공 일정이 연기됐다.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조금 한시름 놓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블럭은 약간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뭐 막다른 길에 와 있다가 조금 늦춰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왕성하게 많이 거래가 되고 있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희 향동 강남부동산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임대를 열심히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향동 지구에 뭐 지식산센터를 새로 뭐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동 5블럭은 굉장히 최초의 분양가이기 때문에 최초 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 800만에서 한 900만원대 분양을 했고요. 수도권 중에서도 이렇게 서울하고 인접한 지역은 없습니다. 거의 뭐 서울 옆세권이거든요. 바로 공산터널만 지나면 은평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향동지구 바로 입구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서울시예요.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래서 향동지구의 그 전화번호, 일반 전화번호가 02예요. 02. 그래서 거의 생활권 자체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고요. 또 딱 한 가지 1블럭 지금 분양하는 그 분양가하고만 비교해도 답이 나옵니다. 1블럭이 물론 분양이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저조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다 분양이 끝나고 그 금액이 분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5블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블럭에 거의 뭐 2분의 1 가격이니까 이제 딱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만 조금 견뎌줄 만한 뭐 여력이 된다면
뭐 수분양자들께서도 가져가셔도 괜찮고요. 새로 이렇게 매입하시려는 분들도 그걸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고맙고요. 감사합니다.